온라인 첫 시간. 자, 오늘은 온라인 첫 시간이지. 사실 선생님은 너희들과 직접 만나고 또 재밌게 활동하고 또 뭐 낄낄대면서 표현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활동하고 싶은데 1학기 때도 많이는 못 만났지만 만나는 동안 좀 최대한 선생님이 되게 더 재밌는 활동이 많지만 제한된 활동 속에서도 최대한 너네들과 즐겁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재미는 있었니? 자, 2학기 때를 되게 많이 기대했어. 너네들과 좀 더 재미있고 이제는 드디어 너네들과 신나게 연극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더 어렵게 됐구나. 그래서 자, 온라인 시간 첫 시간인데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너네들이 직접 표현하는 걸 보기가 많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너네들이 연극을 더 깊이 알고 연극을 잘 이해하는 이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 어렵겠다고? 전혀 안 그래. 선생님이 좀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연극을 잘 이해해야지 표현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다. 자, 그러면 연극을 이해하는 시간.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자, 연극은 무엇일까? 연극은 누가? 배우가. 어디에서 하지? 무대에서. 무엇을 가지고? 대본 속 등장인물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몸짓, 동작, 말로 표현하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이다. 됐지? 쉽지? 관객에게 대본 속 등장인물을 막 실감나게 표현해서 보여주는 예술. 완전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대본 속 등장인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 완전 쉽지. 그것을 연극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그 1학기 때 선생님이 활동했던 게 뭐야? 막 대본을 가지고 야, 너 대사는 이렇게 저렇게. 아니지. 감정을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저 연극 수업 하는 거 맞아요? 할 정도로 친구들과 막 서로 표현하고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맞춰보고 막 이런 활동을 했지. 이게 무슨 연극 수업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선생님 무엇을 했냐? 대본 속 등장인물이 아닌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활동을 했어. 이걸 왜 하느냐?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들 스스로가 표현에 대한 재미를 찾고 좀 표현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나중에 아주 짧은 시간에 연극 연습을 한다고 해도 너네들에게 대본을 쥐어주면 그 등장인물을 완전 실감나게 표현을 잘하더라고. 선생님이 그 매년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연극영화과 학생이 아닌 일반 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연극을 지도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수업 시간이 좀 재밌고 신나고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정말 연극 준비 시간은 선생님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준비해도 되나요? 하는 선생님도 있어. 근데 선생님 딱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대본을 딱 주어져서 너네들이 한 몇 번 연습시키잖아. 너네들이 그 동아리의 아이들이 연극 공연하는 것처럼 정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선생님이 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는 연극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 더 재미있게 최대한 마음을 열고 신나게 표현을 한다면 나중에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연극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단다. 선생님 저 연극할 사람 아닌데요? 연극 안 할 건데요? 그런 사람들도 연극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분명히 너네들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연극의 정의 쉽죠? 등장인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 어디에서? 무대에서. 누구에게?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연극입니다. 이해했죠? 지금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러면 연극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연극의 특성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성, 종합성,
현장성, 일회성. 아, 선생님. 어렵잖아요. 자, 어렵지 않게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 자, 연극과 영화에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극의 특성이 있어.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무슨 매력이냐? 배우와 관객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 느끼고 호흡하면서 공감한다는 점이 영화와 큰 차이가 있겠지. 영화는 한번 잘 찍어 놓은 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싶으면 12시에 봐도 되고 뭐 나 데이트하면서 극장에 가서도 봐도 되고 뭐 아침 일찍 조조 영화를 봐도 되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면 연극은 일회성이지. 현장성이 있어. 그 현장 그 시간에 같이 관객과 배우가 호흡하면서 느끼면서 공연을 한다는 게 큰 차이가 있겠지. 그게 아주 큰 매력이기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중성, 종합성, 현장성, 일회성이 있다고 했는데 차근차근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 자, 연극의 이중성에는 무엇이냐? 상반된 두 요소, 허구와 현실이 공존하는 연극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허구, 가짜와 현실이 같이 공존한다? 선생님이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선생님이 예전에는 아동극도 해봤었거든? 그러면 아동극을 보러 오는 그 꼬마 아이들은 선생님과 손 붙잡고 막 단체로 오는 그 꼬마 아이들은 분명히 야 연극 보러 갔다! 연극이 가짜인지 알아. 막 배우가 연기하는 건 다 알아 애기들도. 그러면 연극 보러 와 앉아갖고 막 시끌벅적해. 연극이 딱 시작돼. 시작하면 배우가 막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몰입을 한다? 그럼 진짜처럼 믿게 돼. 그러면서 배우가 이 물건 어디에 있지? 막 이러면 애들이 저기 뒤에 있잖아 저 뒤에 있어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애들은 막 악당이 나타났어. 악당이 뭐 주인공을 속이려고 해.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나. 거짓말이에요! 야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악당이에요! 아이들은 그 시간이 분명히 배우가 연기하는 가짜인지 알면서도 그걸 몰입함으로 해서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되지. 현실처럼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반응하잖아. 자, 이게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야. 어른들도 극장에 가면 분명히 배우들이 연기한다는 허구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몰입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슬픈 장면에는 같이 눈물 흘리고 막 눈물 닦고 또 재밌으면 하하하하 막 웃고. 그 현실성이 있다는 거지. 허구와 현실이 같이 공존한다 해서 연극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그리고 연극은 종합예술이라고도 표현하거든. 종합예술? 왜 종합예술이야? 연극은 연극이지. 자, 연극의 종합예술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연극은 문학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 희곡. 우리가 연기할 수 있게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지. 희곡, 미술. 미술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 연극할 때. 분장하지, 분장. 그리고 무대 배경을 막 꾸미지. 미술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그리고 또 의상, 조명. 그리고 음악을 노래를 부르면서 연출하기도 하지만 음향이 그 역할에 맡은 상황에 맞는 음향을 깔아주면서 배우들이 관객들이 더 공감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음악적인 요소 이렇게 문학, 미술, 의상, 조명, 음악 등 다양한 예술이 모여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예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성, 일회성. 앞에서 말했을 거야. 현장성, 일회성이 뭐냐? 우리가 그 시간, 연극 시간, 뭐 보통 평일에는 7시 반, 그리고 주말에는 3시, 6시. 그때, 그 관객에 따라서 배우의 연기가 틀려져.
무슨 선생님 대사 똑같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관객과 같이 호흡을 해. 이 단체들은 오늘 재밌는 장면에서 깔깔깔 웃으면 배우들은 나도 모르게 더 몰입하여 이렇게 칠 것을 막 치고 막 더 좀 오버한다고 하지. 막 우리 배우들끼리 뒤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 아, 오늘 관객들 반응 좋다고 하면서 배우들도 더 신나게 몰입해서 공연을 하게 되고, 반대로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뭐 오후 시간을 갔어. 오전에는 막 관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오후에는 세상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관객들이 한 3명 왔어. 근데 그 또 3명이 아, 너네 연기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관객들 중에. 이렇게 쳐다보는. 그럼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관객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우들도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자꾸 사기가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칠 걸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우와 관객들이 이게 그냥 내가 보여주는 걸 보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현장에서 공감하고 호흡하면서 같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걸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현장성이 있다. 그 일회성, 아까 말했지. 아까 오전에 공연이 너무 좋았어. 만약에 카메라 연기였으면 그 장면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돼. 하지만 연극은 일회성이야. 오전 관객들은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 연기가 너무 몰입감 있게 너무 잘했어. 근데 오후에는 관객이 반응이 막 이래. 잘해봐. 너 잘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니까 배우들도 사기가 떨어져서 오전 공연보다는 더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 나도 모르게. 하지만 대사는 똑같아.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연극은 일회성이다. 그래서 현장의 그 상황에 맞춰서 잘했던 게 또 덜 재밌게 보여지기도 하는 일회성이다는, 한 번 하면 끝난다. 2020년 9월 어느 날 했던 공연과 그 다음날 공연은 완전 틀리다. 틀릴 수밖에 없다. 일회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극에는 이중성을 띈다. 현실과 허구가 동시에 공존한다. 그리고 종합성, 다양한 문화예술을 다 어우러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성을 띈다. 그리고 현장성, 그 순간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일회성, 다 오늘 그 시간 한 번 보여준 건 두 번 다시 똑같이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이중성, 종합성, 현장성, 일회성. 쉽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명나라에서는 자꾸 조공을 늘려 바치라고. 전하! 이놈을 당장 끌고 나가서 곤장 100대를 치도록 해라. 전하, 옛말의 성군은 신하는 덕으로 다스린다 하였사옵니다. 그럼 중전, 어디 중전 뜻대로 한번 해보시오. 서기, 일어나세요. 덕으로. 고정하시오, 중전.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덕으로! 중전, 정신을 차리시오. 중전,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 전하, 차라리 곤장을 맡겠사옵니다. 전하. 김수현 씨 많이 엄청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좋았죠. 네.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네, 어쩔 줄 몰라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시도하죠.
김수현 씨의 저 압도하는 연기. 네. 김수현 씨는 정말 훌륭함체요. 네. 마지막에 놓치다 몰랐습니다. 또 쓰기를 바라면. 자, 연극의 4요소에 대해서도 공부해볼까? 연극의 4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희곡, 대본이죠. 그리고 배우가 있어야지 공연이 이루어지니까 배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가 어디에서 공연해? 무대 위에서 공연하니까 무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막 연기를 막 실감나게 해, 뭐 무대 위에서 해. 그런데 관객이 없다. 연극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연기를 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줘야지 더 신나게 하겠죠. 보는 사람이 없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연극에는 대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우가 당연히 필요하고,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고, 그것을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봐줄 관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극의 4요소에는 희곡, 배우, 무대, 관객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요소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그 4요소 중에 희곡 먼저 알아보자. 희곡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쉽지? 희곡은 시, 소설, 비평과 함께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이기도 하면서 무대, 공연을 위해 쓰여져 있는 대본을 희곡이라고 해. 자, 희곡을 구성하는 건 세 가지야. 해설, 지문, 대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 우리 해설은 무엇이냐? 등장인물, 장소, 무대 등을 설명하는 부분을 해설이라고 하고, 지문, 그 대사 앞뒤에 이렇게 가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그 동작이나 배우의 동작, 표정, 심리를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또 효과음을 지시하는 글을 써놓은 부분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 대사는 알고 있지? 배우가 하는 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희곡이라고 합니다. 희곡, 이제 이해됐지? 관객, 관객에 대해서 알아볼까? 관객은 연극을 보고 듣는 사람을 관객이라고 하고, 배우와 직접 만나는 사람을 관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객은 배우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즐거움을 찾고, 그것도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을 관객이라고 하지. 그리고 작품을 평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대, 무대는 배우와 관객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알고 있죠? 무대의 특성에는 공연이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진행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시대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도 시대와 공간의 배경을 연출하여 보여주는 곳을 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 형태에 따라서 관객이 받아들이는 경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무대에 대해서 깊이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때 깊이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4요소는 배우, 관객, 무대, 뭐 희곡이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자, 요 무대에 보면 연극의 4요소에 배우, 무대, 희곡, 관객.
연극의 4요소를 한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의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지? 이중성, 종합성, 현장성, 일회성.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아주 쉽고 재밌죠? 간단하게 다 정리해봤어. 이건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실기 다음 시간을 위한 실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면 시간 실기 과제입니다. 자, 제목 택배 왔어요예요. 자, 잘 보시고 준비 잘 해보세요. 자, 이 택배 속에 자기가 받고 싶은 물건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제는 뭐예요? 받고 싶은 물건을 생각해 오기.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실감나게 표현하기를 할 건데 자기가 받고 싶은 물건을 실감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물건을 받고 싶은지 잘 보시고 맞춰보세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알겠죠? 선생님 표현 잘 못한 건 아니죠? 자, 선생님이 받고 싶은 건 향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어떤 물건을 실감나게 표현할 건지, 어떤 물건을 받고 싶은지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